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그저 손끝으로 세 곳을 눌러주는 것만으로 단 일주일 만에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원 삼음교 용천, 이 세 혈이 바로 몸속 깊이 잠든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이 이 방법을 모른 채 값비싼 약이나 효과가 불확실한 보조제를 찾으며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약을 먹을 땐 잠시 나아지는 것 같아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속 에너지가 오르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배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듯이 우리 몸도 길이 뚫려야 힘이 돌아옵니다. 그 길을 여는 스위치가 바로 이 세 혈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비뇨기과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을 잃은 분들의 대부분은 하체 순환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힘을 풀어줄 열쇠는 약이 아니라 바로 당신 손끝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열쇠가 손끝에 있고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단 일주일 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 왜 이렇게 작은 점들이 온몸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힘을 가지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오늘부터 내 몸을 다시 깨우겠다는 당신의 결심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작은 숫자가 다시 일어서려는 당신의 용기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될 것이며 그 순간 당신의 몸은 분명히 응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은 되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힘이 빠지고 아침의 변화가 사라지고 예전의 자신감이 희미해집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이제 끝인가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64세의 박성호 씨는 은퇴 전까지 30년 넘게 시내버스 운전을 해온 분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운전대를 잡다 보니 허리와 하체에 무리가 쌓였고 은퇴 후에는 예전보다 움직임이 줄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침이 가볍고 발이 자주 차가워지고 좋아하던 등산도 힘에 부쳐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자신감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신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봅니다. 신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화로방과 같은 곳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불씨를 보관하고 전신으로 기운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불씨가 약해지면 몸이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신은 활력과 직결됩니다. 신이 강하면 하체의 순환이 원활하고 전신의 기운이 위로 치솟아 의욕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신이 약해지면 하체부터 순환이 막히고 힘이 위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머릿속으로는 원하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는 마음과 몸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순환이 막히면 단순히 활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발이 자주 차고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가 사라집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밤이 오면 더 깊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단순한 신체 문제를 넘어 마음까지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길을 먼저 뚫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면 몸이 스스로 기운을 끌어올리고 불씨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세 곳의 혈, 관원 삼음교 용천입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는 세 개의 열쇠처럼 이 혈들은 우리 몸속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핵심 지점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낯설 수 있지만 각각의 역할과 위치를 알게 되면 왜 이곳들이 특별한지 금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원입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4개 정도 아래 배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한의학에서 기운의 창고라 불립니다. 신의 기운을 모아두는 핵심 자리로 따뜻하게 바게트하게 하면 아랫배가 풀리고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관원을 자극하면 하체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아랫배와 골반 부위의 온도가 오르면서 남성에게 필요한 순환과 힘이 회복됩니다. 특히 손끝으로 누를 때 서서히 퍼져나오는 따뜻함은 몸속 화로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삼음교입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개 위, 정강이뼈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음이라는 이름은 3개의 중요한 음경락, 간, 비, 신, 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이 한 점을 자극하면 하체의 혈액과 림프 순환이 개선되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삼음교를 꾸준히 눌러준 환자분들은 다리의 무거움이 줄고 아랫배가 따뜻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성호 씨 역시 삼음교를 자극한 후 며칠 지나자 예전에는 금방 지치던 계단 오르기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용천입니다. 발바닥 앞쪽,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용이 솟아오른다는 뜻처럼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오래 걷지 않아 발바닥 순환이 나빠진 분들에게 용천은 마치 막힌 샘을 터주는 곳과 같습니다. 이 혈을 자극하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기운이 솟아오르고 피로가 서서히 풀리며 밤에도 발이 따뜻해집니다. 이 세 혈은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함께 자극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관원에서 기운을 모으고 삼음교에서 순환을 넓히고 용천에서 땅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것. 이 세 과정이 연결되면 몸속의 기혈옹이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마치 3개의 기둥이 하나의 지붕을 떠받치는 것처럼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정감이 떨어지지만 3개가 모두 세워지면 구조가 단단해집니다. 3곳의 위치를 알았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자극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찾아도 누르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순서, 힘, 시간을 꼭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서 세 혈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특히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때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극으로 인한 온기가 밤새 유지되어 회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휴대폰과 TV를 잠시 끄고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은 뒤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관원입니다. 편안히 눕거나 등을 기대고 앉은 자세에서 배꼽에서 손가락 4개 아래 지점을 손바닥이나 2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힘을 주되 날카롭게 찌르지 말고 천천히 눌러 서서히 깊이를 더하세요. 1-2분 동안 아랫배 안쪽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묵직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 때까지 유지합니다. 두 번째, 삼음교입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개 위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이때 손가락이 뼈 안쪽을 따라 들어가듯 눌러야 깊은 자극이 전달됩니다. 가볍게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살아납니다. 역시 7-2분 동안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은은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세 번째, 용천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 한쪽 발을 무릎 위로 올린 후 발가락을 살짝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호흡을 길게 내쉬며 압을 조절하세요. 1-2분 동안 자극하면 발바닥이 따뜻해지고 전신으로 기운이 올라오는 듯한 시원한 흐름이 생깁니다. 세 혈은 꼭 관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 삼음교, 마지막이 용천 순서로 눌러주세요. 관원에서 기운을 모으고 삼음교에서 그 기운을 아래쪽부터 넓혀주고 용천에서 그 힘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 순서가 맞아야 몸 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순서를 바꾸면 온기와 순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호흡은 천천히, 깊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를 때는 숨을 내쉬며 힘을 주고 유지하는 동안은 자연스럽게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긴장을 풀고 자극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모든 과정을 합쳐 하루 5M 6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너무 세게 눌러 멍이 들거나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적당한 힘의 기준은 시원하고 따뜻한데 아프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방법을 매일 꾸준히 하면 몸이 점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하지만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할까요? 다음에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피해야 할 실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일주일 후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직후에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 소화를 돕게 되는데 이때 혈을 자극하면 소화에 방해가 되고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식사 후 1시간, 가능하다면 2시간은 지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와 간단한 정리를 마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을 때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너무 강한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혈은 강제로 찌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친 압력은 멍이나 통증을 남기고 오히려 몸을 경직시켜 순환을 방해합니다. 힘의 기준은 시원하면서 따뜻한 느낌, 하지만 아프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압을 주고 숨을 내쉴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무리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열이 있거나 심한 염증, 감염이 있는 경우 또는 심혈관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혈 자극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몸을 안정시키고 상태가 호전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시작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3일에서 4일 정도 하다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중단합니다. 하지만 몸속 길이 뚫리고 기운이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 가능하면 1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58살 회사원 이재훈 씨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그는 오랜 야근과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 5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제가 조금만 더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그는 출근길 계단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일주일 전에 포기했다면 이런 변화를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간과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새 혈을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불규칙하게 누르면 몸이 회복할 리듬을 만들지 못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같은 순서로 같은 호흡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원 다음에 삼음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천 순서를 유지해야 기운이 모이고 순환이 넓어지며 끌어올려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효과를 빨리 보겠다는 욕심으로 한 자리에서 10분 이상 누르면 혈과 주변 근육이 피로해지고 오히려 회복 속도가 늦어집니다.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 정도, 전체를 합쳐서 하루 5분에서 6분이 가장 알맞은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실수를 피하면 몸은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 한 가지 요소만 더해도 효과는 배로 커집니다.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혈 자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몸속의 재료를 함께 채워 넣어야 합니다. 길이 열렸다면 그 길을 따라 따뜻한 기운과 영양이 흘러야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특히 신장을 보호하고 하체의 순환을 돕는 음식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혈 자극과 함께 두 날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이야말로 매일 5분의 노력을 배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검은색 식품입니다.
검은 콩과 검은 깨는 예로부터 신장 건강에 좋은 대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기운을 보충하고 검은 깨는 혈액순환과 머리카락, 피부 건강까지 돕습니다. 아침에 검은 콩을 불려 부드럽게 삶아두거나 검은 깨를 갈아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혈 자극으로 길이 열린 상태에서 호두의 영양이 전신으로 퍼지면 하체 근육과 신경 반응이 더 부드럽게 회복됩니다. 하루 3~4알 정도를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나 죽 위에 올려 먹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파와 생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파는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고 생강은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밤에 혈을 자극하기 전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더 빨리 풀리고 자극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에 62세의 자영업자 김영철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겨울이면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아침 기운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혈 자극을 시작하면서 제가 추천한 검은 콩, 호두, 생강을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3주 후 그는 밤에 발이 훨씬 따뜻해졌고 아침에도 몸이 가볍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보다 훨씬 의욕이 생겨 매일 저녁 혈 자극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식탁에 조금씩 꾸준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에 검은 콩을 섞어 짓고 반찬이나 죽 위에 호두를 올리고 국물 요리에 파와 생강을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 자극으로 열린 길에 좋은 영양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힘은 단지 음식과 혈 자극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정신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과 자극을 주어도 마음이 지쳐있고 긴장으로 굳어 있다면 몸의 반응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운이 회복되기 전에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그 변화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간의 기운과 깊이 연결시켜 봅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을 하는 장기가 아니라 전신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지휘관입니다. 간이 건강하고 기운이 원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살아나며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간의 기운이 막히면 화가 잦아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개의 주요 혈과 함께 태충이라는 혈을 꼭 권합니다. 태충은 발등에 있으며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뼈가 만나는 V자 모양의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간의 기운이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혈을 눌러주면 쌓였던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 발등의 V자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꼭 눌러주세요. 숨을 길게 내쉬며 서서히 힘을 주고 1분 정도 유지한 뒤 천천히 풀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양쪽 발을 번갈아 2에서 3회 반복하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충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나 마음이 불안정할 때 효과가 큽니다. 간의 기운이 풀리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편안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몸의 순환과 반응 속도를 높여 세 개의 주요 혈이 주는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관원 삼음교 용천의 순환과 태충의 기운 조절이 함께 이루어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회복 궤도에 오릅니다. 에너지가 위로 올라오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며 전신이 준비된 상태로 바뀝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4개의 혈을 함께 실천해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최경수 씨는 은퇴 전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과 자신감이 넘쳤지만 은퇴 후 몇 년 사이 몸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활력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발끝은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예전의 따뜻함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약과 보조제를 시도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비싼 보충제를 사 먹고 TV에서 본 건강식품도 빠짐없이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잠깐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약이 쌓인 서랍만 봐도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진료 중 저는 3개의 주요 혈과 함께 태충혈 그리고 음식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약이 아니라 내 몸의 힘을 깨우는 방법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관원 삼음교 용천 그리고 태충을 순서대로 눌렀습니다. 누르기 전에는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저녁 식사에는 검은 콩과 호두를 챙겼습니다. 파와 생강은 국이나 반찬에 자연스럽게 넣어 먹었습니다. 처음 3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일째 되는 날 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발끝이 따뜻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7일째에는 하루 종일 몸이 편안했고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감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먼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표정이 달라졌네 라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화를 하다 말없이 TV만 보던 부부가 다시 산책을 나가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경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몸을 살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약에만 기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손이 제 몸을 살리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 방법은 약과 다르게 제 안에 있던 힘을 꺼내주는 것 같아요. 그의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생기니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사례를 볼 때마다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전설이 아닙니다. 평범한 65세 남성도 단 일주일 만에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단순히 3개의 혈을 누르는 방법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관원, 삼음교, 용천이라는 3개의 혈과 태충이라는 보조혈을 통해 몸속의 길을 열고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검은 콩과 검은 깨, 호두, 파와 생강 같은 음식,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더해질 때 몸은 스스로 회복의 속도를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값비싼 약도,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5분, 그리고 그 5분을 매일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쌓일 때 몸은 잊고 있던 힘을 다시 꺼내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처음에 자신감을 잃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으로 혀를 누르고 음식을 가꾸고 마음을 다독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며 삶의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한테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관원의 손을 얹고 삼음교를 눌러주고 용천과 태충을 자극하는 것, 단 그것뿐입니다. 단 1분의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며 결국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를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다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을 꼭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느끼셨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유익해요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